안녕하세요. 오정창 기자님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9시 전에 오늘 뭐 등기니까, 등기니까 배달한다고 9시 전에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더니 12시쯤에 아마 우체배가 와서 뭐 제 사인은 받지 못하고 우체통에 넣어놓고 갔습니다. 네, 진아 씨 보세요. 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내 첫 재판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열리기 전에 변호사님을 만나 주세요. 또 변호사님하고 연락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고, 나에 대한 탄원서 제출 건인데 그 변호사님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 이유서는 첫 재판이 끝난 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도 하기 전에 자극하지 말자는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오정창 기자의 감옥 통신도 첫 재판 이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오정창 기자의 그 인터넷 truepark1.com 들어가시면 뭐 독자 의견서도 남기고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활발하지가 않아요. 오 기자님이 그 감옥소에서 보내는 글들이 올라오면 좀 더 자주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판 진행 상태는 오정창 기자의 감옥 통신과 거짓과 진실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것입니다. 조국이가 소송을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건도 서울구치소 안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뭐 조국이가 작년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 그 청문회 하기 전에 청문회도 뭐 잘 안 되고 야당이 보이콧했나 뭐 하여튼 청문회도 잘 안 되고 하여튼 문제가 많았을 때 조국이가 그때 기자들하고 먼저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조국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완벽한 자료를 취합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의 기사 안에 부분으로 허위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나서 설마 이놈이 이럴 경우에 내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겠어요? 했다고 그러면 기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이렇게 말은 아주 고급스럽게 하고 나서 하는 짓이 정말 제가 지금 단어 쓰는데도 저도 겁이 나서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요. 대깨문들이 대깨조들이 조국이한테 고소하라고 SNS나 기자들을 취합해서 보내준다고 하면서 무슨 그 사이트도 뭐 만들었잖아요. 고발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소를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인간이에요. 정말 지가 쓴 수많은 글들 2013년 박 대통령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치고 박 대통령 내쫓을 때도 저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아주 잘 고급스러운 말들을 쏟아내놓고 막상 자기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인간 같지도 않아요. 하는 짓이. 제가 한 말도 어쩌면 저한테 또 고소당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저것들이 무슨 민주운동을 한 놈들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민주국가예요? 아유 정말. 조국이가 소송을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건도 서울구치소 안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고 2020년 8월 30일 청계산에서 오정창 청계산이라고 했습니다. 뭐 서청대는 오 기자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말이기도 하겠죠. 청계산 하니까 하여튼 어감이 저는 좋습니다. 뭐 좀 깨끗하고 산은 거짓말을 안 할 테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우연히 7월 10일 박 대통령 선고 난 항소심 파기환송심 선고 난 건에 대해서 올린 유튜브를 오정창 기자 유튜브를 보니까 좌파들이 엄청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정말 대깨문들인지 뭐 중국 놈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댓글을 달다가
도대체 끝이 없겠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또 좀 여유가 나면 또 들어가서 하겠는데 뭐 그 인간들이 들어와서 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것들은 진실은 상관이 없고 그냥 대깨져, 꽉 막힌 대깨져들이에요. 저것들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뭔가 누군가 좀 진실을 말하고 뭘 하면은 뭔가 좀 반성하는 게 있고 좀 들어야 될 텐데 아예 그 자체는 저것들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오종찬 기자가 9월 17일 이 항소심 첫 재판도 있지만 9월 9일 이진동이가 고소한 민사로 고소한 재판도 있어요. 예, 그날 9월 9일 2시에 있는데 지난번에 이진동이 나왔었고 네, 증인으로 한글래 기자가 나왔었죠. 그때 제가 재판이 끝나고 내려왔을 때 이진동한테 한 방 먹였었잖아요. 네, 그날 9월 9일 2시 10분 네, 뭐 2시 10분은 중요하잖아요. 네, 2시에 1법정 463호인데 이거는 민사라 우리가 가는 매번 갔던 그 건물이 아니고 이 법정은 동문에서 가시면 1법정이에요. 우리가 자주 갔던 데는 대통령 계신 데는 5법정이고 또 뭐 1에서 12호까지 되는 그쪽은 6법정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재판했던 그쪽은 5법정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하고 가까워서 들어오시는 그쪽은 4법정이에요. 그러니까 1법정은 동문에서 그 우체국 있는 그쪽에서 올라와서 들어가는 그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 법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463호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때는 저 혼자였지만 가능하면 좀 그쪽 9월 9일 날 재판에 좀 오시도록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10시 10분에 옵티머스 그 재판의 준비 기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 재판에 들어갈 생각은 하진 않고 혹시나 하고 그래도 조금 뭐 10시 10분 되기 전에 갔는데 이 재판에도 번호표를 받고 들어갔더라고요. 예, 준비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당연히 뭐 저는 저한테 들어올 자리는 없었고 올라갔더니 번호표가 올라갔더니 당연히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고 오늘 이 사건에 재판받는 사람이 피고인이 5명이에요. 예, 그러니 뭐 그 가족들이나 뭐 해갖고 뭐 그 소법정에 들어갈 자리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425라고 저는 들었는데 거기서 또 이 방청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로 갔더니 420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2층으로 내려와서 그 법원 직원들한테 제가 그래서 내려와서 벽 쪽에 있는 그 뭐 4, 5, 6 그 법정별로 있는 호실을 봤더니 420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물었더니 그 스크린 체크하는 가방 체크하고 거기 있는 남자 직원들이 저기 벽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걔네들은 도대체 그 뭐 공무원들인지 아마 걔네들이 아마 정규직은 아닐 거예요. 얘네들도 아마 파견직일 거예요. 근데 하는 짓이 아니 자기네가 그 건물에 일을 하면 기본적인 거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는 얘기가 벽 보세요. 이지랄 하고 앉았어요. 도대체 공무원들이고 뭐가 얘네들은 대갈통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말로만 할 것 같으면 거기 왜 앉아 있어요? 대체로 우리가 직장 일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변에 있는 이런 거는 좀 챙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뭐를 모르면 경찰한테 묻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네들도 대갈통이 없는 애들이에요. 몰라요. 최소한 그 주변에 나오면 그 주변의 질이나 이런 거 좀 익혀야 되잖아요. 한 개도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법원직 그래갖고 제가 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한마디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는데 진짜 생각 같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죠. 그러다가 다시 가서 320호라는 걸 알고 다시 올라갔는데 뭐 거기도 5명이긴 한데 비어있는데 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오늘 10시 반에 김세희, 윤서인 작가의 그 백남기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딸이 뭐 명예훼손한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이
그 재판이 1심 끝난 지 오래됐는데 오늘 그 항소심 선고가 열렸어요. 그 재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김세아하고 부딪히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4층에 올라갔을 때 그 4층에 복도에 사람들이 잔뜩 많아서 뭐 그 팬들이 많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복도에서 뭐 유튜브도 보고 SNS도 하고 이러고 있다가 나올 시간 돼 갖고 그 사후법정에서 나오는 그 문 앞에 계속 있었는데 2층에서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도 좀 보고 그랬더니 그 유튜브 하는 친구가 아직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얘기가 판결문이 길어지면 무죄로 된다고 했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재판에서 보면 진짜 이 한심한 판사들이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유죄를 뗄 때는 말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판결문이 길다 이러면 다 유죄예요. 없는 말을 갖다가 씹으릴 것 같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을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판 일정도 미룬다 이거는 유죄. 더 때려요. 판결문이 길다 엉터리를 씹어대야 되니까 길어요. 예, 그랬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뭐 언제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판이 끝나고 나가서 유튜브 하는 걸 잠깐 봤더니 뭐 1심하고 똑같이 700만 원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는 앞으로 사실이라도 말 함부로 못해요. 사실인데도 저것들이 기분 나쁘면 전부 다 고소해요. 에? 아니 그 백남기의 딸이 아마 스위스 남자랑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랑 그 시집 식구들하고 뭐 어디 하여튼 해변가로 놀러 갔어요. 뭐 하여튼 유명한 데예요. 놀러 간 거를 쥐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또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김세희가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게 벌써 4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뭐 김세희가 그렇게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유명해지기도 전에 윤서인도 마찬가지고 뭐 3년이라고 한지 4년이라고 한지 제가 잘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유튜브 하기 전이었으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뭐 그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니 사실을 얘기해도 그걸 가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지랄을 하고 앉았어요. 저것들이 무슨 민주화 세력들이에요. 도대체 지금 민주화 국가이긴 하나요? 완전히 이게 공포사회지 말도 못하고 글 쓸 때도 겁이 나서 이 단어를 써야 될까 말까 이런 상태 아니에요? 진짜 아유 진짜 속 터지는 나날들입니다. 뭐 하여튼 그나마 우정찬 기자가 감옥서에서 잘 지내고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우정찬 기자가 잘 견디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잘 견디냐 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 기자의 생각하고 똑같게 될런지는 우 기자가 그 우정찬 기자의 감옥 통신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뭐 날씨도 덥고 한데 뭐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우 기자는 잘 버텨서 좌파들하고 미친놈들하고 잘 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싸워야 돼요. 지지 말고 싸워야 돼요. 판사고 검사고 윤석열이든 마찬가지고 제가 윤석열이든 고영건이든 강백신이든 다 한동훈이든 다 뒤질놈이라고 말하지만 저것들은 끝까지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버텨야 돼요. 어떠한 윤석열이가 어떠한 모욕을 당하든 간에 임기 때까지 버텨야 돼요. 검사들도 마찬가지야. 완전히 질질 끌어 내려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래야지 저것들이 한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함을 받고 나중에라도 우리한테 그래도 변명을 할 자격이라도 우리가 줄 것이지. 만일에 중간에서 그만둔다? 판사들 검사들 도망가면 안 되지. 왜 우리만 고생해야 되는데? 왜 우리만 나가서 싸우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싸워야지. 저런 꼴을 보고서 문재인 하는 꼬라지를 보고도 안 싸우고 도망을 가? 그래서 뭐 이런 개 같은 나라에서 살면서 뭘 하려고 변호사 일을 하려고? 아 참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봤더니 오늘 옵티머스 그 재판
뭐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알아요. 옵티머스 이거 관련된 한 놈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김치 장사하고 있고 이놈이 조국이하고 관련 있다고 얘기 나온 건 아는데 소소한 거는 제가 기억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듣는 걸로 그때그때 듣는 걸로 끝날 겁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여기에 변호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김재현, 네, 이 피고인의 변호사가 주진우예요. 네. 법무법인 발언에서 9명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가 주진우, 김정훈, 또 변호사가 아마 로펌이 다른 거겠죠. 이진우, 법무법인 대륙 아주, 정성태, 최병철, 김유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뭐 기사를 잠깐 검색해 봤더니 이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꽤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이 인간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막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깨문들은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도대체 항의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기사를 잠깐 검색해 봤더니 뭐 시위하는 인간들도 있긴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그랬고 10시 반에 그 김세희 제가 그 김세희하고 부딪히고 싶진 않았었어요. 예. 제가 김세희를 만나면 제가 따지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뭐 오늘 같은 날 이런 데서 부딪히고 싶진 않았었어요. 뭐 재판 내용을 보고 오늘 아침에 뭐 일어났던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밖에 나가서 법원 밖에서 요거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좀 하고 인터넷에 올리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그런 시간을 놓치고 또 쭉 또 시간이 지나면서 쭉 김이 빠지고 네 그랬는데 나중에 오중찬 기자의 편지를 받고 편지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하여튼 뭐 나날들이 정말 괴롭고 힘든 날들입니다. 네. 우리한테는 국회의원들이 없잖아요. 네. 정말 조 대표님이라도 국회에 진출을 했으면 정말 이런 시기에 정말 이 국민들한테 큰 힘이 되어줬어야 국민들한테 큰 힘이 되어줬을 텐데 네. 조 대표님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것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어떡하겠어요. 견뎌내야죠. 어떻게 하든 견뎌내야 되고 판사, 검사들도 똑바로 견뎌내세요. 특히 윤석열. 제가 윤석열 뭐 박 대통령 관련된 수많은 검사들 많습니다. 이 검사들 뭐 이리저리 지금 자천되고 뭐 저는 솔직히 자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쩌면 이 검사들한테는 행운일 거예요. 예, 서울중앙에서 일하다가 조국이 관련, 문재인 관련 이런 재판 하지도 못하고 등신 취급받는 것보다는 저 멀리 가 있다가 그 재판에서 멀어지는 게 결국은 지들 인생에는 아주 잘한 거죠. 하여튼 자신이 자천됐다고 생각하든 어쨌든 간에 검사들, 판사들 도망가지 말고 싸우세요. 왜 우리들만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 국민들만 싸워야 되는데? 당신들도 싸워야지. 특히 박 대통령 재판에 개판으로 된 것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견뎌. 왜 도망가고 왜 검사복을 왜 벗어?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당신들 배운 게 뭔데? 응? 국민들이 나가서 지금 싸우고 돈 내고 감옥 가는 거 당신들 더 잘 알잖아. 당신들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벌금 매겼잖아. 응? 견뎌야지.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서 응? 당신들도 똑같이 협조한 인간들이니까 막상 자기네들이 당하니까 뭐 도망을 가? 옷 벗으면 안 되지. 견뎌야지. 하여튼 윤석열이든 강백신이든 고영건이든 견뎌. 도망가지 말고. 응? 뭐 보니까 강백신이 정경심 재판에 들어오는 검사인데 이게 통영으로 갔는데 자기는 통영에 가 있어도 정경심 재판에 진행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예, 잘하는 거지. 뭐 왕복 10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밀려오고 재판하고 그 다음날 내려가면 되지. 견뎌야지. 강백신 내가 재판장에서 몇 번 소리를 쳤지. 특히 내가 잘 기억하고 있지. 늦게까지 남아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검사들 내가 잘 기억하거든. 견뎌야지. 어? 개처럼 당한 거 견뎌야지. 왜?
검사들이 박 대통령 재판, 박 대통령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인데 개처럼 하는 걸 내가 봤거든. 저들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나마 개 같은 재판했던 박 대통령에서 조금이라도 죄 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견뎌. 왜 국민들만 억울하게 당해야 돼? 에? 하여튼 네, 따로 어제 국정원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국정원장들 재판 있었는데 이거는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